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30 중반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던 저는 내내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40 나이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당시부터 저와 남편은 나이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30 중반이 다 된 저를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였지만 여자인 제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 며느리로 저를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전문대라도 나온 남편과 달리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고졸의 작은 중소기업 경리였기에 시어머니는 여러모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버티더니 몇 년 만에 겨우 데려온 여자가 꼴랑 저런 거냐? 왜 그래 엄마. 윤경이 착하고 좋은 여자야. 요즘 이런 여자 흔치 않다. 그래 착하고 좋겠지. 저 나이에 저 직업에 착하지라도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모자란 게 많고 내세울 게 없으면 당연히 착하기라도 해야지. 아니 그럼 적어도 나이는 어리던가 40 다 되는 나이에 시집 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나이가 많아.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하는 거 몰라 엄마? 나랑 윤경이랑 이제 겨우 35인데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거지. 에이, 우리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러는구나? 엄마, 이해 좀 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우리 나이가 옛날 엄마 아빠 결혼할 그 나이 정도라니까? 세상이 바뀌었고 나발이고 그건 모르겠고. 여자가 애를 베려면 아무리 많아도 30은 넘기지 말아야지. 20대 한창 팔팔할 때 애 낳고 길러도 힘들 판에. 쟤 35이면 지금 당장 출산을 해도 노산이야. 근데 어디가 뭐? 세상이 바뀌어? 아이 미안해. 그러게 내가 진작 윤경이 만나서 일찍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어쩌다 늦게 만나서 그렇게 됐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될까? 우리도 엄마 걱정 안 시킬게. 애 못 낳을까봐 걱정이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바로 손주 소식 가져와? 아니면 뭐 결혼식 전에 혼수라도 마련해 올까? 이놈이 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튼 나는 나이 많고 모자란 며느리 받아주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밀어붙인 결혼이라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들이야 며느리 미워하는 게 일이라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못내 서운했지만 저도 제가 많이 모자란 사람인 걸 잘 알기에 불평 한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야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겨우 상고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부터 격리일을 하며 고만고만한 월급에 집안이며 재력이며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결혼을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더 늦기 전에 남편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 귀하다는 종갓집 3대 독자였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외동아들이라 핏줄을 이을 자식이 저희밖에 없으니 그 바람이 더 간절하셨겠죠.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어떻게든 그 소원을 들어드리려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생각외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때? 테스트 해봤어? 임신 맞대? 아니, 한 줄이야. 한 줄? 설마 이번에도 실패라고? 미안해 여보. 이상하네. 이번엔 분명히 맞는 것 같았는데. 근데 왜 실패야? 아니, 분명 당신 입덧도 했잖아. 그냥 스트레스성 위험인가 봐. 나는 진짜 임신인 줄 알고 벌써 엄마 앞에서 설레발까지 다쳤는데.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 진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뭐 병원? 우리가 병원에 왜 가? 당신 설마
나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계속 노력하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어머니는 자꾸 재촉하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 병원을 가던 한약을 먹던 뭐라도 더 해봐야지. 안 그래도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서 좋은 병원 알아놨어. 주변에 고생하던 난임 부부들이 여기서 다 임신 성공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응? 남편은 혹시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까 싶은지 병원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자존심이 센 탓에 저는 그런 남편을 설득하기 아주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닥달하고 괴롭히셨으니까요. 너 이번에도 아니었다며? 너는 대체 어떻게 된 게 그거 하나를 못하니? 내가 너더러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 늦기 전에 아이 하나 낳으라 그러는 걸. 너 결혼했을 때도 노산이었는데 이러다가 마흔 전에는 애를 낳겠냐? 아니면 나 다 꼬부라져서 늙어 죽으면 그때 가지려고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뭐라 들을 말씀이 없네요. 네가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너도 욕 들어먹기 싫으면 변명만 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하라는 말이야. 제 딴에는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그래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못하겠다 이거냐? 네가 뭘 그렇게 노력을 했어?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면 애가 들어서는 줄 알아? 정 안 되면 병원 가서 시험관이라도 하던가. 늙은 주제에 괜히 자연임신 기대하면서 버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 만들어와. 기다리다 못한 시어머니까지 시험관 아이를 제안하시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워낙에 힘들기도 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선뜻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도 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큰돈과 노력을 들여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난자 채취를 위해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호르몬 주사 때문에 기분이 널뛰고 살이 찌고 제 몸이 달라져 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내라며 위로해주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너무 많이 쪘다며 못마땅해 하는 눈치가 보였고 몇 차례의 시험관 시도에도 번번이 실패하며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원망은 더 심해지기만 했죠. 덕분에 저는 몸이며 마음이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디에도 위로받지도 못하고 혼자 아픔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또한 간절히 원했던 아이였기에 저는 이 고통과 기다림이 끝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시술을 거듭하던 어느 날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시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시술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여력이 되신다면 시간을 두고 더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의사 입장으로는 더 이상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미 지금까지도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셨을 텐데 더 기대하기에는 확률이 희박하고 지금 환자분 몸 상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이상의 시술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 되면 저는 정말 임신이 어려운 건가요? 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지금 결과로는 그렇다고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며 이미 제 몸은 많이 상해 있었고 시술에 실패할 때마다 기회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흔 나이에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앞두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기대했던 마지막 시술까지 실패하며 저는 완전히 희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비통한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게 고생했다 한마디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도 오랜 시간 기다림에 지친 건지 차가운 눈초리로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간 저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며. 그럼 어떻게든 임신을 했어야지. 그랬어야지. 그런데 네가 감히 실패를 해? 그래서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매번 호르몬 주사 맞고 식단 조절하고 시험관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참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어머니.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도 못한 주제에 잘했다고 떠드는 거야? 최소한 제 탓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 누구보다 괴롭다고요. 됐다. 이제 네 얘기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이래서 너같이 늙은 며느리는 싫다 했던 건데 너는 종같은 며느리 자격이 없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그래, 내 이럴 줄 알고 1년 전부터 계획한 게 있었지. 예, 들어와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가, 오래 기다렸지? 뱃속에 우리 장소는 잘 크고 있지? 그럼요, 어머니. 누구 아인데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 이쁜 것. 내가 진작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어야 하는데 하여간에 이제부터는 너는 여기서 사는 거야. 네가 종갓집 며느리인 거야. 어머니, 이 여자 대체 누구냐니까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너는 알 거 없으니까 더 묻지 말고 당장 짐이나 싸.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방금 말했지?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아니라고. 애도 못 가는 게 어떻게 종갓집 며느리야? 너 같은 며느리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이 아이한테 네 자리 내어주고 나가렴. 이 아이 뱃속에는 우리 집안 핏줄이 있거든. 얘가 이제 우리 집 새 며느리란다. 제게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건 웬 만삭의 젊은 여자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모의 권유로 이미 1년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제 대신 그 여자에게 제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계획했다니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게 다 꿈이기를 바랐어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조강지처를 내쫓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건 현실이었고 결국 죄 많은 며느리인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내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임신한 상간녀에게 제 안방을 내어줘야 했고 그 후로는 일방적인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운했던 적은 있어도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과 시모였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이 남편의 아이를 가진 상간녀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고민 끝에 상간녀의 출산 예정일 날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며 그냥 참으라고 저를 말렸지만 그동안 제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통죄도 없어져서
그 인간들한테 제대로 죗값도 치르게 하지 못하는 마당에 그 여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는 걸 두고 보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수년을 고생해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그 여자가 낳는다니 도저히 넋놓고 그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정말로 그 여자나 그 여자 자식을 해코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죄책감은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출산날 본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겁이라도 주려고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가 출산한다는 병원을 알아내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며 남편이며 다들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을까 싶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병실을 찾아간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제 배에서 저런 게 나와? 이건 말도 안 돼. 너 이건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해봐.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응? 진정? 너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야, 그리고 내가 왜 네 여보야? 이게 어디다 대고 여보래, 씨. 여보, 제발.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나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무슨 설명? 야, 이거사. 방금 네 뱃속에서 나온 애 눈이 저리 희꾸무리하고 딱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걸 무슨 수로 설명하려고? 뭐, 네가 외국인이라도 됐냐? 이게 어디서 애먼 놈애를 배워와서는 내 아들한테 변명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저 정말 결백해요. 저한테는 오빠밖에 없었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야, 너 제대로 설명이나 해. 대체 누구 애야? 너 대체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저런 애가 나와? 누가 봐도 한국 애가 아닌데 저게 내 애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그 정도 사리분간 안 되는 바보 천치인 줄 알아? 아니, 우리 조상 중에 아랍 사람이 있어서 그래. 생각해보면 아랍인들도 한반도에 꽤 많거든? 왜? 옛날에 신라시대에 실크로드 타고 넘어온 페르시아인들도 있고, 나도 부모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안 조상 중에 그쪽 핏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래서 그 유전자가 우리 아이한테 발현된 건가 봐.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와, 이것 봐라. 얘 아주 사람을 완전히 호구로 생각하고 있네. 나더러 지금 그딴 헛소리를 믿으라고 하는 거냐? 야, 거짓말을 지어내려고 하면 좀 성의 있게 하던가 했어야지. 뭐?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온 페르시아인? 너 같으면 그딴 개똥 소리를 믿겠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진짜 억울해서 그런다니까? 나한테는 여보밖에 없는데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나를 왜 안 믿어주는 거야? 당신 아들 맞다니까. 나한테 여보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어디다 대고 내 아들이래. 제가 내 핏줄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또 설마 네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지? 너같이 똑똑한 애가 제대로 변명도 준비 못한 걸 보면 말이야. 어쩐지. 잘난 통역이란다고 이놈 저놈 외국 놈들이랑 어울려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굴 만났다고 그래? 설마 오빠 내가 일하면서 고객들이랑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또 작성하고 딴 놈 만난 거야? 야, 됐고. 이미 네 실체 다 뽀록 났으니까 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인정해. 나 진짜 아니라니까. 나는 억울해. 나는 진짜 오빠밖에 없다고. 아, 입 다물어 이거사. 저게 진짜 누구를 등신으로 보냐? 야,
너 내가 우스웠냐? 우리 집안이 우스워?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번에야말로 손주 하나 보나 했더니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서는 이 사단이 났다니. 아, 몰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다 책임져. 애초에 쟤 나한테 붙여준 게 엄마였잖아. 언제는 더 좋은 며느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윤경이랑 사는 게 나을 뻔했어. 걔가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주고 착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 당장 책임져. 나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랬니? 그래도 제가 걔보다 직업도 좋고 학벌도 훨씬 좋고 거기다 더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윤경이 그것보다는 낫겠다 싶었던 거지. 그러는 너도 어리고 예쁘다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나 좋자고 그랬냐?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그러게. 네가 이애미 걱정 안 하게 손주만 들어왔으면 됐을 일 아니냐. 결혼하고 몇 년간 애를 못 가져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걸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탓이냐고. 애초에 윤경이 쫓아내고 이기 집에 데려온 게 엄마 아니냐고. 아이고 몰라. 다 엄마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엄마가 책임져. 상간녀가 있다는 병실 앞에까지 찾아간 저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대화 내용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아이를 낳았길래 그러는 건지 남편놈과 시모가 상간녀에게 누구 애냐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지면서 잔뜩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이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 덕분에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동시 통역일을 하며 여러 외국인들을 많이 만난다는 상간녀가 그중 한 사람이랑 바람을 피고 아이를 낳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자신도 몰랐던 건지 낳고 나서 보니 아이가 혼혈이었던 거죠. 남편놈이나 상간녀나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이 확실하기에 그 둘 사이에서 혼혈아이가 나올 확률은 절대로 없었고 그러니 굳이 친자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이의 친부가 남편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안방을 내어주면서까지 들인 새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손주를 낳지 않았다는 것에 시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굳이 제 손으로 복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저는 그들의 속을 더 태우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출산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주러 찾아왔는데 이 기쁜 날에 다들 표정이 좋지 않네요? 여보,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야? 내 안방 차지한 상간녀가 애 낳는다는 소리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얼마나 잘난 자식 낳았나 구경이라도 하려고 왔지. 근데 밖에서부터 시끄럽던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손주를 그렇게 바라시던 분이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지금쯤 잔치라도 하고 계실 줄 알았더니 왜,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게 말이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여길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왜? 내가 못 올 것 같어? 우리가 안면이 없는 사이도 아니고 축하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누가 당신더러 축하해달래? 나는 당신 축하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그러는 너는 남의 남편 뺏고 남의 안방까지 빼앗아 놓고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니? 나는 너한테 안방 뺏기고도 별소리 못했는데 내가 너 따위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어머나, 역시 남의 남편 뺏어간 양심 없는 여자라 그런지 참 염치도 없다.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오빠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여자 쫓아내지 않고. 너나 가만히 있어.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입을 나불거려? 그리고 윤경이가 하는 말도 틀린 거 하나 없지.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도
내가 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냐?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정말 못 믿는 거냐고. 나 억울하다니까. 나도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어머니, 어머니는 저 믿어주시죠? 애초에 저랑 오빠랑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머니 저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끝까지 저 믿어주셔야죠. 어머니가 오빠 좀 진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 여자 좀 내보내 주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머리가 깨지게 생겼구만. 어디서 편을 들어달라 난리야. 애초에 너 같은 걸 소개받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다. 어머, 정말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나 봐요? 새며느리 드린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 너는 알 것도 없다. 됐고.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 좀 할까? 그래, 여보. 우리 나가자. 야, 우리 이게 얼마만이지? 벌써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반갑다. 그치? 내가 반갑다고? 언제는 나랑 할 말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핀 남편이 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도 언제는 저더러 짐 싸서 꺼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지를 않나. 왜 갑자기 친한 척하고 그래요? 소름 끼치게.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리고 나 진짜 당신 많이 보고 싶었어. 애초에 제 집에 들인 거? 그거 내 생각도 아니었어. 엄마가 아이 가지라고 하도 강요를 해서 그런 거지. 나는 진짜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그래.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잘못했다 싶다. 그놈의 핏줄이 뭐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내치면은 안 되는 건데. 내가 욕심에 잠시 헷가닥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아가. 응? 제가 밖에서 엿들은 소리가 맞았던 건지 시무와 남편놈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애 하나 못 낳는다며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절더러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태세 전환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게다가 그런 남편놈과 시모의 행동에 그 상간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으로 보였습니다. 남의 남편 두고 바람난 여자에게 괜히 동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한 달 전에 저처럼 팽당한 여자를 보니 괜히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갑자기 저랑 무슨 대화를 하자고 그러실까요? 저는 어머니나 저 사람이랑 할 말이 없는데요.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좀 하자는 거지.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이혼 없던 얘기로 하고 우리 화해, 응? 지금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그 말 진심이야? 저 여자랑 잘해보겠다고? 언제는 나밖에 없다고 이제는 나뿐이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본처를 찾아? 지금 나랑 우리 아이 버리겠다는 거야? 대체 잘해보긴 뭘 잘해봐! 입 다물어 이거사. 뭘 잘했다고 계속 나불나불.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오해하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 며느리는 저 여자가 아니라 저잖아요. 어떻게 제 앞에서 저 여자 편을 드세요? 언제는 이제 제가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어머니도 제가 학교도 더 좋고 직업도 더 좋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네가 왜 내 며느리야? 너 내 아들이랑 혼인신고라도 했냐? 내 아들 아직 이혼도 안 한 유부남이야. 유부남 꼬셔서 안방 내달라기에 마지못해 그랬더니 지 할 도리도 못한 것이 누구 앞에서 며느리 타령이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그 입 다물어. 다들 미쳤어.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당신들 다 망하게 할 거라고. 너 때문에 이미 다 망했으니까 그딴 소리 그만해. 걔 아직도 지가 잘난 줄 알고 있어. 배도 않게 나더러 니의 아빠라 하지 말고 진짜 니의 아빠나 찾아. 애 아빠가 누구인진 니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어떻게 다들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바뀌는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와 똑같이 당하는 걸 보니 본의 아니게 복수하게 된 것 같아서 괜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바꿔가며 여자들 탓만 하는 시무와 남편놈의 행동에 치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사람 가지고 놀고 장난친 건 자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었다는 것처럼 그 여자한테만 잘못을 떠넘기는 게 참 치졸하고 옹졸하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적당히 맞장구를 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그럼 아까 밖에서 내가 들은 게 맞았나 보네. 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었던 모양이지? 애가 혼혈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걸 내가 오면서 들었거든. 그게 설마 당신 아이 얘기는 아니겠지 했는데.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래. 네가 뭐하러 저런 애를 신경 쓰니? 됐고. 제가 낳은 자식은 우리 집 핏줄 아니니까 우리는 더 여기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자꾸나. 너도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야지. 집에 들어오다뇨? 지금 저더러 상간녀한테 뺏겼던 안방을 다시 돌려받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거기가 원래 네 자리 아니냐. 내가 잠시 실수는 했지만 너한테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란다. 아니 나는 저것이 우리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를 쫓아내고 싶었는 줄 아니? 너 그렇게 내보내면서 나도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단다. 그래 여보. 나도 당신 그렇게 보내고 진짜 후회 많이 했어. 내가 어쩌다 저런 애를 만나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나 싶어서 반성하고 했다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이혼 소송도 안 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상황이 좀 그랬잖아. 제가 내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나는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엄마도 우리 사이에 애가 없으니까 손주를 바라시기도 하고 당신도 3대 독자의 책임감이 어떨지 모르지 않잖아. 그래. 당신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었겠지. 기껏 결혼한 와이프는 40 다 되도록 애도 못 낳고 마지막 시도라고 했던 시험관까지 실패하고 나니까 더 답이 없었다 싶었겠지. 당신 말대로 3대 독자인 당신이 아니면 이 집안 핏줄 이어갈 사람도 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님 뵐 면목도 없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을 거야.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그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당신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어. 당신 원래 좋은 사람이잖아. 세상에 당신보다 착한 여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당신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은 전부터 내가 착해서 좋다고 그랬었지? 나만큼 남자 말 잘 들어주고 참아주는 여자 없다고. 내가 최고의 아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바람이 나도 참아줄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는 진짜 농담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나 지금도 진짜 당신한테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서 할 말도 없고.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유해네. 나는 당신이 나한테 안 미안한 줄 알았거든? 미안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서 말이야. 아니면 설마 당신이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까? 거짓말이라니. 내가 이제 와서 뭐하러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나 지금 당신 앞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어. 당신한테 정말로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다고. 그래? 그럼 어디 그렇게라도 해보던가.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는 말 거짓말 아니라며. 증명할 수 있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꿇어보라고. 당신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도 궁금하니까. 아니, 그게 나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여보. 어머, 당신 역시 진심 아니었구나? 하긴, 시험관 준비하느라 고생한 아내 두고 바람난 남자가 이제 와서 본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 미안한 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겠지. 그래, 당신 진심 잘 알겠어. 그럼 나는 더 할 말 없는 것 같네. 이만 가볼게. 간다니, 어딜 간다는 거야? 아유, 얘, 그러지 마라. 인범이 얘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잖니. 진심이라는데 왜 그 마음을 몰라줘? 어머니는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진심인 것 같아 보이세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무릎 꿇는 게 그깟게 뭐라고. 그것도 못하겠다는데. 제가 이 사람 진심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머니도 아들이라고 감싸주지만 마시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야, 이놈아. 당장 무릎 꿇지 않고 뭐해? 얼른 윤경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진짜로? 나 진짜 꿇으라고? 그럼 진짜지 가짜야? 이러다니 본처 놓칠 거야? 너 혼자 살고 싶으냐고? 그러면 얼른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해야지. 알겠어. 여보, 나 무릎 꿇을게. 자, 봐봐. 꿇었다. 당신도 알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놈인지. 근데 이런 내가 무릎까지 꿇은 거면 나 진짜 진심인 거야. 이제 내 마음 좀 알아주겠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주고 나 좀 받아줘, 여보. 글쎄, 아직은 당신 진심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네. 그리고 내가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 아니지 않아?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구? 쟤? 쟤 끌어내려주랴? 그래, 쟤는 아주 홍군형이 나야 해. 어디 카낙한 것이 나랑 우리 아들을 꼬셔서 남의 집 안방 자리를 차지해. 내가 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쩌다 저런 걸 믿었는지 모르겠다. 아유, 얘! 너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어. 아니요. 저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 말하는 거냐? 어머니요. 어머니도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진심으로. 뭐? 지금 나더러 네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니, 인범이 이놈 하나 꿇어앉혔으면 됐지. 뭘 나까지 꿇으라고 그래? 예, 나는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아파서 안 돼. 어머니는 아직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시군요. 말로는 다시 돌아오라고 남편이랑 재결합하라고 하시면서 속으로는 본처나 첩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다른 첩실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저를 쫓아내시겠네요. 그쵸? 너는 무슨 하이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미쳤다고 설마 이런 짓을 또 하겠니? 나도 쟤한테 속은 거라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어머니가 계획하고 버리신 일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와서 속았다고 하시던 것도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려나 너무 불안하네요. 어머니는 이런 제 심정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유, 그래. 나도 네 마음은 알지.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나도 안다니까. 그래서 사과했잖니. 이름 먹은 노인네가 그 정도 하면 된 거지.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제가 너무한다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보다 어머니한테 더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남편보다는 어머니의 사과를 더 받고 싶네요. 아, 나한테 말이냐?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너무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부터 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 내가 모자란 죄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그동안 싫다는 소리도 한번 못하고 지냈었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매번 구박하시는 어머니 말씀에도 저는 한번 대든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께 예쁜 손주 안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시험관 시술 한 번 할 때마다 죽을 만큼 아픈데도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참아냈죠. 그렇게 참고 버티고 어떻게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제 노력을 알아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정도로 별로인 며느리였나요? 그렇게나 제가 미우셨어요? 아니지, 아니야. 물론 내가 너한테 박하게 대한 건 있지만 나도 너랑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너를 미워만 했겠니?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제가 시험관 시술하느라 고생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대를 잇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저 여자를 데려오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네요. 남편보다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더 커서 아무래도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니, 못 돌아온다니. 지금 나 때문에 인범이랑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이대로 정말 헤어지겠다고? 그럼 제가 뭘 더 어쩔 수 있겠어요? 이해하고 용서해보려고 해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제대로 사과할 생각도 없으신데. 아유, 아유, 내가 언제 생각이 없다 그랬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충분히 미안했고 반성한다고. 그럼 네가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되는 거니? 겨우 말뿐인 사과로 용서할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어머니는 저 여자가 다른 남자 자식을 낳아서 제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예상대로 어머니 손주를 낳았더라면 어머니는 저한테 사과할 생각도 안 하셨겠죠? 그럴 리가. 그건 다 네 오해란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하고 너무한 건 있지만 나도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너 왜 내 진심을 몰라주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머니 진심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라고요. 행동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무릎 한번 꿇으면 제가 용서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지, 내가 관절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데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싫으시면 마세요. 저도 괜히 엎드려 절 받고 싶지 않네요. 그럼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야겠네요. 뭐 하는 거야? 용경이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준대잖아. 엄마 진짜 아들 이혼나 만들 생각이야? 나 평생 호라비로 살게 할 거냐고. 자식 학길 망치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내 옆에 와서 무릎 꿇어. 당장. 아이고, 그래. 내가 무릎 꿇으마. 자,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사과하마. 미안하다 얘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럼 이제 용서해 줄 거니? 우리 인범이랑 다시 잘해볼 거지? 저는 남편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시켰고 그 후 시모에게도 그동안 서운했다는 얘기를 꺼내며 똑같이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딴 인간들 무릎 꿇린다고 제 상처가 치유될 것도 아니었지만 평소 자존심 세고 오만한 그 모자가 남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관절이 아프다느니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던 남편이 자기 엄마 무릎을 기어이 꿇리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파렴치한 모자가 제 앞에 나란히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 됐지? 엄마랑 나랑 둘 다 당신 앞에 무릎 꿇었잖아. 이제 우리 용서해 주는 거지? 그치? 윤경아, 이쯤 했으면 너도 그만 화 풀어라. 내가 너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잖니. 이제 우리 인범이 받아주고 이혼 소송 취소해 주렴. 글쎄요. 당신들 무릎 꿇은 걸 보면 속이 좀 시원하려나 했더니 막상 봐도 생각보다 별건 없네요. 역시 무릎 정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겠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준다며. 그래서 무릎 꿇었잖아. 너 지금 사람 놀리냐?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무릎 꿇으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지. 한국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 몰라? 지가 잘못 알아들어 놓고 엄한데 짜증이야. 당신 그러는 거 보니까 아직 반성이 안 된 것 같네? 아무래도 너는 사람이 덜 됐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애미까지 무릎 꿇려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너 처음부터 우리 용서할 생각도 없었던 거지? 우리 아들이랑 잘해볼 생각이나 했었어? 솔직히 말씀드려요? 당연히 없죠.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을 용서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나를 내쫓은 당신들을? 내가 그동안 착하게만 굴어서 몰랐나 본데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런 상황까지 참아줄 만큼 보살은 아니거든. 그냥 바람도 아니고 다른 여자 임신시켜서 남의 안방까지 차지하게 하고서는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긴 당신들이야 원래부터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이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제 보니까 네가 괜히 온 게 아니구나. 부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찾아왔나 했더니 우리 이렇게 된 거 알고 약 올리려고 왔네. 당신 진짜 그런 거야? 다 알고서 놀리러 온 거냐고.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럴 줄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사실 처음부터 예상하기는 했어.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닐 거라고 말이야. 물론 그런 내 예상이 진짜가 될 줄은 몰랐지만.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나랑 몇 년을 살면서 애를 못 가졌는데 저 여자가 그렇게 금방 임신을 했다고? 나는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 그거야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우리 사이에 애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정자가 기영이래. 그건 몰랐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정자가 뭐? 그럴 리가 있나?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헤어지는 마당에 끝까지 모를까봐 조언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여. 당신 남자 구실 못하는 놈이야? 당신 모자란 놈이라 임신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히 엄한 여자들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독수 건강하며 살아라. 알겠냐?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사실 그동안 저희가 난임으로 고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남편에게 있었어요. 임신을 기다리다가 하도 답답해서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남편의 정자가 기형이 많아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사실을 선생님께 설명드렸지만 자존심 센 남편이 혹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까 싶어 남편에게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문제가 있으니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만 했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고 저희 부부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잘못을 덮어주는 게
진짜 부부의 할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저는 시모가 만삭의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병원에서는 분명 남편이 자연임신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설명했고 제일 가능성 높은 시험관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겨우 1년 전에 만난 상간녀가 어떻게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 같은 일인지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자책을 하기도 했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남편의 친자가 아닌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막상 낳고 나면 다른 남자의 아이인 줄도 모르고 남편이 키우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것도 나름의 복수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동시통역관으로 일하던 상간녀가 외국인들을 만나온 탓에 아이가 혼혈로 태어나 출산하자마자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게 조금은 아쉬운 일이었죠.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몇 년이나 키우다 뒤통수를 맞는 게 그 인간들에게 더 큰 복수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덕분에 그 두 사람이 뒤늦게라도 저를 붙잡으려고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이 복수도 나름 마음에 들어 흡족했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해줬어? 왜 비밀로 한 거야 대체? 내가 말했으면 당신이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당신 성격에 당신한테 하자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걸 그냥 이해했겠냐고. 오히려 그걸로 나를 더 들들 볶았겠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라 생각했고 그런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나의 노력이 당신의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그래서 당신도 내가 느낀 그 기분을 꼭 느껴봤으면 했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 기분을 말이야. 그래서 오늘 드디어 내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뻐.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렸을 텐데 뱃속의 아이가 남의 아이라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당신들 지금 기분이 어떨지 내 두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 그럼 어디 조강 지쳐버리고 잘 살아봐. 그 후 저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으며 무사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의 아이를 낳은 상간녀는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끝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며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보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며 받은 돈으로 작은 주택을 살 수 있었던 저는 요즘 집 꾸미는 재미에 푹 빠져 사네요. 덕분에 이제서야 제 인생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결혼 전에는 집안 형편 때문에 돈 버느라 고생만 하고 결혼해서는 시모 등살에 못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혼한 지금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쁘지만 남편은 그렇게 바라던 아이도 못 가지고 아주 불행하겠죠?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속이 시원한 게 제 복수가 꽤 괜찮았다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속 시원해지셨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